안녕하세요. 특수 공익요원 테이퍼입니다. 어쩌다 보니 존보이드를 또 하게 됐습니다. 존보이드는 살아남은 사람이 자신밖에 없고 모두가 좀비로 변해버린 세상을 살아가는 좀비 아포칼립스 게임입니다. 이번엔 대한민국 경기도 오산시를 배경으로 제작된 모드맵 세마 신도시의 좀비들을 혼자서 박멸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제약도 걸어두었습니다. 이번엔 공기 감염 모드를 적용시켰는데 방독면이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좀비를 상대할 경우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모드입니다. 호흡기를 보호하는 안전용품에 따라 공기 감염 차단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제일 낮은 차단 등급의 안전용품은 반다나와 천마스크, 제일 높은 차단 등급의 안전용품은 방호복입니다. 제가 박멸작전 때마다 항상 쓰고 다니는 방독면은 5등급의 방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스 필터가 있어야 방독면이 공기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마스크 필터 게이지가 있는데 좀비들을 마주할 때마다 게이지가 줄어들며 20% 이하로 떨어질 때 마스크 아이콘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스 필터를 교체해야 하며 필터를 교체할 땐 반드시 좀비가 없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직업은 인서전투로 설정했으며 인서전투는 이전 존보이드 영상 초반에 설명했으니 어떤 모드인지 궁금하시다면 나무위키 존보이드 모드 문서나 스팀 존보이드 창작마당에 검색해서 참고하여 주십시오. 시작 특성 포인트는 부정적 특성 포인트를 300점 추가하는 모드를 적용시켜서 원하는 긍정적 특성들을 마음껏 집어넣었고 인서전트 직업 모드의 부정적 특성 중 하나인 현지 조달, 시작할 때 사냥용 칼만 주는 특성과 공기 감염 모드에 등장하는 부정적 특성을 적용했습니다. 이 특성을 적용하면 공기 감염에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이번 작전은 대한민국 도시맵에서 하는 작전이라서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복장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입혔습니다. 특전사복 패턴과 똑같은 군복을 찾을 수 없어서 제 눈에 최대한 비슷해 보이는 패턴 무늬의 군복을 입혀봤는데 어떤가요? 새해 첫날 1일차 시작합니다. 이번 작전에선 K1 대북그룹 기관단총, K5 권총, K3 경기관총을 쓸 겁니다. 제가 스폰된 곳은 세마 3동 한가운데에 있는 빌라입니다. 도시가 굉장히 넓습니다.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작부터 좀비들이 많이 있네요. 저를 발견하고 다가오던 좀비 2마리를 하늘나라로 보내주고 빌라 주차장에 있던 긴급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탄약이 없어서 저 많은 좀비들을 일일이 칼로 썰어버리긴 힘듭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먼저 가서 탄약을 얻으려고 합니다. 경찰서가 코앞인데 사고 차량들 때문에 도로가 막혔습니다. 일단 차량은 여기다 세워놓고 좀비들을 피해 경찰서 무기고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세마신도시 경찰서 무기고는 가끔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여긴 아닌가 보군요. 그 사이에 밖에서 많은 좀비들이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일대다수 맞다이 시전합니다. 특수 공익요원답게 상처 하나 없이 좀비 떼거지들을 모두 저승으로 보내고 많은 시체들 중에 경찰 특공대원이 가지고 있던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밖에서 시끄럽게 문을 두들기던 좀비들도 칼로 두들겨 패서 보내고 배고파서 시작할 때 지니고 있던 오트밀 통조림을 하나 먹었습니다. 공기 감염 모드를 적용시키면 이렇게 식사를 할 때 방독면을 벗는 행동을 하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다시 방독면을 쓰고요. 경찰서 2층에 있던 좀비도 제거하고 식량들을 챙긴 다음에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잠긴 무기고를 열어 탄약과 탄창들을 챙겼는데 아쉽게도 K3 기관총에 맞는 5.56mm 박스 탄창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K3를 장전할 때마다 탄창에 탄약 100발을 일일이 넣어야 합니다. 탄약과 탄창을 챙긴 다음에 경찰서 앞 거리에서 좀비들과 육탄전을 벌이고 거리에 주차된 경찰차에서 손전등을 얻어 여기에 있던 건전지를 야간 투시경에 갈아 끼웠습니다. 경찰서 옆엔 공사장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좀비들의 눈을 피해 여기로 들어가 식사를 하고 K3 기관총 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해 주유소 앞에 모여있던 좀비들에게 기관총을 난사했습니다. 41빌드 존보이드는 조준 시스템이 이상해서 사격 반경 안에 있는 좀비들 중 멀리 있는 녀석들부터 총에 맞고 가까이 있는 좀비는 맞추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관총으로 좀비 잡는 것도 적응해야죠. 2일차입니다. 상쾌하게 아침부터 좀비들을 때려잡고 인근에 있는 창고에서 대형 망치 제작에 들어가는 재료인 금속 파이프와 망치를 얻고 옆에 있는 상가 건물 1층에 있던 편의점에서 식량을 챙겼습니다. 갑자기 제 주변으로 몰려오던 좀비들을 보내고 얘네들이 방독면 필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봤는데 아무도 안 갖고 있네요. 젠장. 시작할 때 방독면에 끼워져 있던 필터를 빼고 여분의 필터를 2개 가진 상태이긴 했는데 필터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몰라서 방독면 필터가 몇 개 더 필요했습니다. 방독면 필터는 나중에 다시 찾아보기로 하고 먼저 주변에 있던 좀비들을 처리하고 경찰서 앞 가정집을 수색했습니다. 여기서 통조림과 젤리를 챙기고 전날에 얻었던 시리얼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사거리 근처에 뭉탱이로 모여있던 좀비들에게 기관총을 갈기고 다음 가정집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알람 설정이 맞춰져 있는 시계가 있군요.
저는 가정집을 수색할 때마다 알람 시계가 있는지, 알람 시계가 있으면 알람이 맞춰져 있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알람 설정이 맞춰져 있으면 알람이 맞춰진 그 시간에 좀비들이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가기 때문이죠. 알람 시계를 무시하면 수색을 마친 집 근처를 지나갈 때 좀비들과 또 마주할 가능성도 있고, 수색 도중에 알람이 울리면 좀비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서 저는 항상 가정집을 수색할 때마다 알람 시계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빌라입니다. 빌라 외벽이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오래된 빌라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1층에서 대형 망치 제작에 들어가는 금속 파이프와 금속판을 추가로 얻고 2층에서 속옷 차림의 좀비를 지옥으로 보내줬습니다. 이 빌라는 2층짜리입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세마신 도시엔 3층 이상의 빌라도 있고 5층이 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다음 가정집도 수색을 마치고 2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도 확인했습니다. 1층 편의점에서 식량들을 챙기고 맥심 잡지도 있나 확인해봤는데 그건 안 팔고 있었습니다. 까비. 편의점 옆엔 연숙이네 부띠끄라는 이름의 옷가게가 있었고 2층엔 다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영구적으로 상하지 않는 쿠키를 챙기고 인근에 있는 작은 공장 건물에서 프로판 토치를 얻었습니다. 얘는 대형 망치를 만들거나 도로를 막은 폐차를 분해할 때 자주 써먹게 됩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거리에 좀비들이 꽤 많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칼로 다 잡으려다 피곤한 상태인 걸 확인하고 전부 총으로 사살했습니다. 잠은 또 다른 공사장 컨테이너에서 잤습니다. 3일차입니다. 전날 밤에 좀비들이 잔뜩 있던 작은 식료품 가게에서 추가로 식량들을 얻고 옆에 이점에 있는 낚시용품 가게에서 텐트 장비를 얻었습니다. 2층에 있는 가정집도 확인하고 다음 상가 건물도 수색했습니다. 이 건물 1층에 식당이 있었고 2층에 사무실과 군용품 판매점이 있었습니다. 옥상에 건물주가 사는 곳으로 추정되는 집도 있었습니다. 다음 상가 건물입니다. 여긴 1층에 철물점이 있었고 2층에 안경집과 이비인후과 병원이 있었습니다. 거리를 떠도는 좀비 떼거지들을 처리하고 기다란 상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응애! 여긴 철물점과 약국, 총포상, 빵집, 옷가게, 식당이 이점에 있었는데 약국과 총포상은 금속 셔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고 2층도 철물점 빼고 전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일차입니다. 거리에 있던 좀비들을 쓸어버리고 다음 상가를 수색했습니다. 1층엔 전자제품 판매점이 들어서 있고 2층엔 노래방이 있네요. 노래방이 잘 구현되어 있어서 놀랐습니다. 이틀 전에 확인했던 작은 공장 옆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도 확인하고 경찰서 앞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다음 상가입니다. 1층에 편의점과 식당이 이점에 있는데 편의점은 며칠 전에 확인했고 건물의 다른 구역도 확인했습니다. 이 건물은 1층 가운데부터 3층까지 모텔처럼 생긴 숙박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확인해야 하는 방이 많아서 저는 3층 이상 아파트와 빌라 다음으로 이런 건물을 싫어합니다. 세마신 도시엔 이런 건축물이 많아서 전부 다 수색하는데 역대급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아무튼 건물 수색 다 마치고 잠은 이 건물에 들어서 있는 모텔에서 잤습니다. 5일차입니다. 모텔 옆에 있는 상가로 왔습니다. 1층엔 첨가물 상점과 빈 상점이 깜짝아 꺼지라고 2층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이렌을 틀고 저는 잠시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K3 기관총에 탄약이 별로 안 남아있어서 장전하는데 시간이 더럽게 오래 걸리네요. 좀비들이 다 모일 때까지 식당 안에 몸을 숨겨서 식사를 한 다음에 좀비 소환수를 썼던 곳으로 다시 갔습니다. 바글바글하게도 왔습니다. 이런 대규모의 좀비 떼거지들을 기관총으로 잡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기분이 꽤 짜릿합니다. 기관총에 총알이 바닥나고 K1 소총으로 남은 좀비들을 처단했습니다. 방독면 필터를 찾으려고 시체 더미들을 뒤져봤는데 한 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기관총 탄창에 탄약을 다시 채워놓고 다시 가정집 수색을 이어나갔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잡은 좀비 숫자는 383마리군요. 주변의 단독주택과 빌라를 일일이 돌아다니며 숨은 좀비들을 박멸하니 벌써 6일차가 밝아왔습니다. 이 동네는 빌라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방 개수도 많아요. 옛날 주택이라 그런가? 그래서 저는 항상 문을 열자마자 개머리판을 휘두르거나 팔로 앞을 밉니다. 안에 좀비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먼저 선빵을 쳐서 좀비의 기습 공격을 막아냅니다. 다음으로 경찰서 옆에 있던 주유소 건물을 확인하러 갔는데 좀비 떨거지들이 새로 모여 있었습니다. 사이렌을 틀어놓고 가려고 했는데 사이렌 시스템이 벌써 맛이 가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경적을 울려서 좀비들이 올 때까지 경찰서로 다시 돌아가 전에 가져가지 못했던 탄약을 새로 챙기고 정말로 백발 탄창이 없는지 다시 한번 무기고를 뒤져봤는데 역시나 없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경적 소리를 듣고 찾아온 좀비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줄지어오는 좀비들을 모두 처리하고 주유소 건물을 수색했습니다. 주유소 건물 1층엔 식료품 상점이 있는데 여기엔 다른 잡지들은 많이 있는데 맥심 잡지만 없었습니다. 2층에 가정집이 있었는데 방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서 금속판을 추가로 얻어 대형 망치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가방에 안 들어가서 일단 창고에다 두고 집 수색부터 먼저 하기로 합니다.
좀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따라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에 철물점도 이점에 있었군요. 다시 경찰서로 돌아와 새 경찰차로 갈아탔습니다. 긴급 차량 SUV가 사이렌이 마탱이가 같기 때문입니다. SUV 트렁크에 실었던 대형 망치를 경찰차 세단 트렁크에 옮겨주고 가방에서 식량들을 일부 트렁크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경찰차에서 잠깐 눈 좀 붙이고 일어나 전에 확인하지 못했던 컨테이너들도 모두 열어 제껴서 확인하고 이런. 이건 좀 무섭네요.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합시다. 나흘 전에 대형 망치가 없어서 뚫지 못한 약국과 총포상을 확인했습니다. 약국에 방독면 필터가 있나 확인했는데 아쉽게도 그건 없었고, 총포상에선 소총 탄창과 권총 탄창을 추가로 얻었는데 아쉽게도 기관총 탄창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세마 3동 출입 길목에서 사이렌을 틀어놓고 저는 잠시 멀리 튀었다가 다시 가겠습니다. 주유소에 주차된 차에 숨어서 밥 좀 먹고 다시 경찰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새 사이렌이 꺼졌는지 좀비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싹 다 골로 보내주고 주유소 뒤편에 있던 교회를 수색했습니다. 1층엔 예배당, 2층엔 식당으로 구성된 건물이군요. 다음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도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맥심 잡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8일차 자정입니다. 도서관 옆엔 가구점이 있었고 2층에 좀비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상가 건물 2층엔 이보다 좀비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뭉탱이로 많네요. 이 건물 옆엔 모텔이 있는 상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나흘 전에 수색했던 건물과 구조가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여긴 1층에 다방이 있었습니다. 옆 상가 건물은 1, 2층 전체가 비어있었... 뭐야? 다음 상가는 1층 전체가 식당이었고 2층엔 도서관과 군용품 상점이 있었습니다. 옥탑방 집도 있었고요. 다음 동네를 수색하기에 앞서 먼저 좀비 소환수를 쓰고 가구점 앞에 주차된 자동차로 튀어서 배를 채운 다음에 좀비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 잡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와다다다다다다. 뒤늦게 오는 좀비들도 혼내주고 빌라를 먼저 수색했습니다. 여기도 좀비가 있긴 했지만 무지막지하게 많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빌라 수색은 9일차 아침까지 이어졌고 다음 빌라도 수색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빌라는 3층짜리네요. 방이 많던 그 오래된 빌라보다는 나중에 지어져서 그런지 방 개수가 적었습니다. 방 개수가 적은 대신 좀비들이 뭉탱이로 많네요. 다음 빌라 1층도 침실에 좀비들이 뭉탱이로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세 번째 빌라 옥상에서 보드카 한 병 들이키고 잤습니다. 열흘째입니다. 옷가게와 편의점, 다방이 들어서 있는 상가 건물에 뒤진 다음에 원룸으로 추정되는 공동주택 앞에 사이렌을 틀어놓고 단독주택을 수색하러 왔습니다. 전날에 이 근처에서 좀비들을 숙청해서 그런지 좀비는 한 마리만 있었습니다. 경찰차 주위로 몰려든 좀비들도 처단하고 공동주택 앞에 있는 단독주택과 공사장까지 확인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원룸촌에 진입했습니다. 1층엔 경비실이 있었고 2층부터 주거 공간이 들어서 있었는데 정말 퀄리티가 뛰어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취했던 원룸이 생각날 정도로 맵 제작자분께서 구현을 엄청 잘하셨습니다. 원룸 내부에 숨어있던 좀비들을 모두 처리하고 건물 전체가 공실 상태인 상가 건물과 1층은 상점, 2층은 가정집으로 구성된 건물도 수색하고 나서 보니 벌써 11일차 새벽이 왔습니다. 경찰차에서 자고 일어나 교회 앞 주차장 부근에서 좀비 소환수를 써놓고 멀리 떨어진 다음 원룸을 수색했습니다. 사이렌을 틀어놓은 곳과 멀리 떨어진 곳이라 그런지 원룸 내부엔 좀비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시 경찰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좀비들을 시원하게 갈기고 다음 원룸에선 옷을 벗은 여자 좀비들과 목욕 가운을 입은 남자 좀비가 하나의 방에서 튀어나왔는데 왜 옷차림들이 그 상태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죽인 교통경찰 좀비한테서 방독면 필터를 얻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얻는군요. 다음 공동주택에선 군인 좀비한테서 방독면 필터를 얻었고 내부를 살펴보니 투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가 널찍하군요. 좀비가 더럽게 많은 투룸 수색은 12일차 오후까지 이어졌고 그 다음엔 교회와 2층짜리 단독주택, 컨테이너 집을 확인했는데 모두 내부에 좀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을 더 수색하는 중에 판자로 모든 문과 창문을 막은 노다지 집을 발견했는데 여기서 사냥용 칼을 새 단검으로 교체하고 방독면 필터를 하나 얻었습니다. 13일차입니다. 다음 주택가에 왔습니다. 여긴 1층 집과 2층 집이 나눠진 주택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살던 집이 이런 집이었고 저희 가족이 2층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 집을 보니 어렸을 때 살던 그 2층 집이 떠오르는군요. 다음은 일렬로 쭉 늘어선 투룸촌입니다. 두 번째 투룸빌라까지 확인하고 좀비 소환수를 틀었습니다. 여기서 투룸촌 일대에서 좀비들이 전부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밤 9시 30분에 좀비 떼거리를 모두 지옥으로 보내줬습니다. 세 번째 투룸빌라부터 수색을 재개했습니다. 확실히 좀비들을 한꺼번에 불러 모아 처리하니까 내부에 좀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투룸촌 수색은 14일차 아침까지 밤을 새가며 진행했습니다. 이제 상가 건물을 다시 젠장. 경보기가 울려버렸네요. 서점 옆에 있는 첨가물 상점까지 빠르게 확인한 다음에 좀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잡은 좀비 숫자는 1051마리였습니다. 근처에서 스멀스멀 다가오는 좀비들 먼저 처리하고 사거리에서 경찰차 사이렌으로 좀비들을 더 불러 모았습니다. 기관총 탄약을 채우기 위해 잠시 멀리 대피해 있다가 탄창의 탄약을 다 채우고 나서 다시 사거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야, 이것 좀 보십시오. 정말 끊임없이도 몰려옵니다. 1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좀비 웨이브를 막아내고 다시 건물 수색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번엔 반대편 상가까지 수색을 했는데 좀비 소환술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 그런지 상가 건물마다 좀비들이 더럽게 많았습니다. 상가를 열심히 수색하면서 세기말과 Y2K 시절 감성이 묻어나오는 초창기 PC방도 발견했고 잡지만 파는 서점도 발견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맥심 잡지를 얻었습니다. 오, 나이스! 심지어 여기엔 맥심 잡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15일차 저녁에 다시 주택가 수색을 이어나가려 했는데 호수공원 쪽에서 좀비들이 깨작깨작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공원 남쪽으로 들어가 좀비 소탕 작전을 펼쳤는데 생각보다 좀비들이 뭉탱이로 몰려와서 좀 당황했습니다. 좀비들과의 전투는 제가 전에 사이렌을 틀었던 교회 앞 주차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배고픈데 밥도 못 먹은 상태로 16일차 새벽 5시까지 좀비들을 몽땅 처리했습니다. 이제서야 숨을 돌리네요. 아침이 돼서야 다시 경찰차로 돌아왔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잡은 좀비 숫자는 1668마리군요. 이번엔 여기서 사이렌을 틀고 멀리 도망쳤습니다. 저를 따라오는 좀비들을 모두 처리하고 다시 좀비 소환술 장소로 이동해 사일런트 힐처럼 안개 속에서 우글우글 뽕뽕하게 몰려오는 좀비들을 몇 시간 동안 전부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상가를 수색하면서 잡지만 파는 서점을 또 발견했는데 여기는 아쉽게도 맥심 잡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동네로 가던 중에도 좀비들을 맞닥뜨렸고 이놈들은 특히 숲에서 많이 기어나왔습니다. 17일차입니다. 1차 원룸 수색을 하고 나서 사이렌을 틀어놓고 인근의 좀비들이 모두 올 때까지 몸을 숨겨 기다렸습니다. 숲 쪽에서 좀비들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저를 발견하고 다가오던 좀비들을 때려잡으며 오후 2시에 경찰차 주위에 모인 좀비들을 사냥했습니다. 중간에 사이렌이 꺼졌는지 많은 좀비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소리가 들리는 범위를 벗어나면 사이렌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2차 원룸 수색을 끝내고 나선 다시 일반 주택을 확인했습니다. 18일차입니다. 제가 하룻밤을 보냈던 집 주변의 좀비들을 처형하고 이 동네 가정집들도 모두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상가 건물을 수색하고 19일차까지 구축 빌라와 철물점을 돌아다니며 숨은 좀비들을 박멸했습니다. 이 철물점 같은 경우엔 2층이 나무 상자로 막혀 있었는데 이럴 땐 대형 망치로 상자를 부숴서 진입하면 됩니다. 다음은 주유소입니다. 상점에서 식료품을 가방에 추가하고 잡지와 신문 코너를 뒤져봤는데 여긴 맥심 잡지를 팔고 있지 않았습니다. 에라이. 주유소 수색을 마치고 주차장에서 발견한 대한민국 경찰차에 새로 짐을 옮기고 행신대학교 출입로에 도착했습니다. 사이렌을 틀고 튀려고 했는데 이미 주변에 좀비들이 득실거리고 있네요. 대학교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카센터를 확인하고 밤 11시 30분에 행신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입구에 숫자가 제법 되는 좀비들이 있었고 사이렌을 틀었더니 무수히 많은 좀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스 탄창에 탄약을 일일이 채워가며 기관총으로 좀비들을 갈아버리고 재정비를 마친 다음에 행신대학교 체육관에 먼저 진입했습니다. 체육관이 더럽게 크네요. 체육관을 수색하고 나서 대학생들의 학식을 책임지는 식당을 확인했습니다. 식당 수색을 마치고 사이렌을 가동하려고 했는데 얘가 마탱이가 가버렸습니다. 경적을 쓸 수밖에 없군요. 한두 번만 울리면 좀비들이 많이 안 올 것 같아서 여러 번 울렸습니다. 잠시 후 식당 뒤편에 있는 숲에서 좀비들이 스멀스멀 나왔습니다. 3시간 넘게 숲에서 뭉탱이로 나오는 좀비들을 기관총으로 날려버리고 숨 좀 돌리려고 했는데 웬 좀비 하나가 저를 방해하네요. 이거나 드셔. 오후 5시 20분에 행신대학교 본관에 진입했습니다. 내부엔 강의실과 교수실의 구현이 제법 잘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교 치곤 캠퍼스 규모가 너무 작아서 아쉽긴 했지만요. 건물 안엔 좀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아이고 난! 다행히 물리지 않았습니다. 전날에 사이렌으로 다 부른 줄 알았는데 2층과 3층에 좀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본관 내부를 수색하며 숨은 좀비들을 전멸시키고 본관 옥상까지 올라가 봤는데 옥상엔 정원과 비닐하우스가 있었습니다. 행신대학교를 나오고 나서 다시 주택가 수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경적을 올려 근처의 좀비들에게 어그로를 끌어 저에게 다가오는 족족 처단했습니다. 주택가 수색을 마치고 바로 상점가 수색에 돌입했습니다. 현재까지 잡은 좀비 숫자는 2543마리입니다. 한 식료품 상점에서 맥심 잡지 하나 얻는데 성공하고 보드카 한 병 마신 뒤에 오랜만에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상점가는 자고 일어나서도 수색을 이어나갔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물 중 하나인 모텔에서는 하마터면 인육 뷔페가 될 뻔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입니다. 소방서에 진입하기 전에 소방서 옆 사무실 앞에 좀비 떨거지들이 있길래 기관총을 갈겼더니 주변 좀비들까지 찾아왔습니다. 이왕
이왕 이렇게 된 거 사무실 먼저 확인해봅니다. 건물 앞과는 달리 내부엔 좀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원래 확인하려 했던 소방서 건물로 들어갑니다. 차고에서 프로판 가스통을 발견해 챙겨가기로 하고 2층도 확인했는데 헬리포트와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이 있는데 소방대원들의 침실이 없었습니다. 다른 소방서 건물도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대 근무가 필수인 직업인데 소방대원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23일차입니다. 한 가정집 앞에 경찰차가 주차되어 있길래 이걸로 갈아탔습니다. 원룸촌을 모두 샅샅이 뒤지며 좀비들 알고 난 위층에서 내려오는 좀비한테 물려버렸습니다. 찢어진 상처라 괜찮긴 한데 다음부턴 조심해야겠습니다. 아무튼 원룸촌을 모두 샅샅이 뒤지며 좀비들을 저승으로 보내고 거리에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불량 좀비들도 청소한 다음에 저번에 이 총포상에서 챙기지 못한 5.56mm 탄통을 챙겼습니다. 24일차입니다. 이번엔 빌라가 밀집된 동네에서 좀비 소환수를 썼습니다. 빠르게 빌라 1층을 수색하고 나서 경찰차 주위로 몰려든 좀비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이곳의 구축 빌라와 단독주택을 이런. 다행히 아까 경찰차로 어그로를 많이 끌어서 그런지 좀비들이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 나머지 구축 빌라도 빠르게 수색했고 옥상에서 낭만 있게 맥심 잡지를 감상했습니다. 25일차입니다. 상가 건물 2채를 수색하고 나서 다음 동네에서 사이렌을 틀었습니다. 좀비들이 모이길 기다리는 동안 마트에서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식료품을 챙기고 오후 3시 반에 좀비들을 하늘나라로 단체 관광을 보냈습니다. 26일차까지 또 다른 구축 빌라 단지와 단독주택을 빠르게 확인하고 27일차에 원룸촌 밀집 지역에서 대규모 좀비 사냥 파티를 여러 제꼈습니다. 그리고 28일차 새벽까지 세마신 도시 건축물 중 제가 제일 수색하기 싫어하는 건축물 중 하나인 원룸 빌라는 물론 이웃 남짓한 거리의 구축 빌라 단지의 숨은 좀비들까지 모두 색출해 처리했습니다. 이날 아침에 인근 사거리에서 좀비들을 불러내 싹 쓸어버리고 비교적 신축에 속하는 빌라와 교회를 확인했습니다. 투룸 빌라에 짱 박혀있던 좀비들까지 처리한 다음에 29일차 자정에 오랜만에 도서관을 수색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맥심 잡지는 하나도 없었고요. 상남자 테토남답게 추운 도서관 옥상에서 텐트 치고 자고 일어나서 도서관 앞에 있는 경찰서로 들어가 방독면 필터와 5.56mm 탄약을 추가로 얻었는데 아쉽게도 100발짜리 박스 탄창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 양쪽 옆에 있던 공정화장실과 컨테이너들도 모두 확인한 다음에 좀비 소환수를 틀어놓고 상가 건물을 확인하던 중에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한국식 금속 셔터가 사실은 장식 역할만 하고 있어서 셔터가 닫혀 있어도 이렇게 그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먹은 저는 좀비 녀석들을 무자비하게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31차부터 32일차 새벽까지 상가와 주택들을 쑤시고 다니며 숨어있는 좀비들을 직접 찾아내거나 직접 좀비들을 불러내 몽땅 요단강으로 보내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좀비 소환술이 발동돼서 갑작스럽게 좀비 떨거지들을 장시간에 걸쳐 없애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32일차 오후 기준 제가 잡은 좀비 숫자는 3681마리를 기록했습니다. 33일차입니다. 새벽에 좀비 하나가 모닝콜을 해서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일찍 일어난 김에 총소리를 듣고 오는 좀비들도 잡고 제가 수색했던 동네 뭉탱이로 다시 나타난 좀비들도 때려잡았습니다. 그리고 31일차 때 좀비들과 대규모 전투를 치렀던 동네에서 다시 한번 사이렌을 틀어봤는데 빌라 수색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이틀 전에 그렇게 많이도 잡았는데 이번에도 더럽게 많이 잡았습니다. 34일차엔 피아노 학원을 발견했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지만 그럴싸하게 잘 구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35일차가 밝아왔습니다. 공장을 수색하고 나서 공장 옆에 펼쳐진 숲속에서 좀비 하나를 잡았는데 다른 좀비들이 계속해서 기어나왔습니다. 이 숲속에 좀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사이렌을 틀고 몇 시간 동안 기다려봤는데 많은 수의 좀비 떼거지들이 우글우글 모였습니다. 35일차 밤 9시 기준으로 제가 잡은 좀비 숫자는 4,000마리가 넘었습니다. 36일차 자정 무렵에 또 다른 소방서에 왔습니다. 여기도 소방관들의 침실이 없었습니다. 세마신도시는 소방관 대우가 매우 안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앞에서 암행순찰차를 발견했습니다. 외관은 이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 경찰차가 더 꾀져져 있지만 EF 소나타 경찰차보다 트렁크 용량이 더 많아서 갈아타기로 했습니다. 차에서 한숨 자고 일어나 좀비 소환수를 사용해 벌떼마냥 모여든 좀비들을 줄줄이 저승행 열차에 탑승시켰습니다. 좀비들을 한바탕 정리한 다음엔 인근의 교회와 상가를 뒤졌고 이날 밤부터 37일차 새벽까지는 빌라 밀집 구역에서 좀비 떼거리들을 싹 쓸어버리고 원룸촌과 빌라 좀비 청소도 저녁 때까지 깔끔히 끝냈습니다. 38일차부터는 기존에 봤었던 거랑 내외부 디자인이 크게 다르지 않는 상가와 주택들을 수색하는 것만 나와서 전부 패스하려고 했는데 39일차 때 한 투룸 빌라를 수색하던 중에 예전에 좀비한테 물렸던 부위를 이번에도 또 물려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긁힌 상처라서 다행이긴 한데 다음에 또 물리면 그땐 진짜 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녁엔 다시 경찰서로 돌아와 무게 때문에 가져가지 못한 탄약들을 왔다리 갔다리 하며 전부 챙기고 세마 3동의 나머지 구역에 있는 좀비들을 열심히 박멸하며 바쁘게 돌아다니던 41차에 빌라 1층은 나무 판자로 2층 창문들은
좀비들은 모두 커튼으로 가려진 노다지 빌라를 무려 2채나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동안 써먹었던 전술 도끼를 타이가 마체테로 교체하고 5.56mm 탄통을 얻었습니다. 2층짜리 노다지 빌라치곤 탄약이 적긴 했지만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41일차는 패스하고 42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마 3동 북서쪽 끄트머리에 위치한 카센터를 수색하고 나서 외진 곳에 위치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43일차 새벽까지 좀비들과 한바탕 광란의 파티를 조이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고, 주유소 건물까지 전부 확인한 끝에 드디어 세마 3동 전체를 모두 클리어했습니다. 다음은 세마 4동으로 넘어갑시다. 여기는 좀비가 득실득실하네요. 사방에서 몰려드는 좀비들을 피해 카센터 안에서 실내 전투를 치르고, 이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카센터 앞에서 사이렌을 틀어 좀비들을 유인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정도 기다리고 나서 기관총으로 좀비들을 갈겼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좀비들이 몰려들었고, 결국 저는 좀비들에게 씹고 뜯고 맞고 즐김을 당해버렸습니다. 이때까지 5080마리의 좀비를 잡았군요. 제 캐릭터가 죽고 나서 세마 신도시 박멸 작전을 포기할까 했는데 세마 3동을 수색한 시간이 아까워서 주님의 은총을 받아 부활했습니다.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죽었던 카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좀비들이 뭉탱이 그 이상으로 많네요. 먼저 사냥용 칼로 좀비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공격력이 너무 약해서 다시 세마 3동으로 돌아와 소방서에서 도끼를 얻어 다시 세마 4동으로 출동했습니다. 확실히 도끼가 낫습니다. 도장 깨기 하듯이 좀비들을 일일이 도끼로 잡는데 많은 숫자의 좀비들이 몰려왔습니다. 현재로선 이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다음날까지 이 짓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봤는데 체력이 후달리면 잠시 멀리 후퇴해서 길바닥에 앉아 휴식을 취하면 조금이나마 체력을 채울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꼼수를 쓰거나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해 손실된 체력을 보충해가며 좀비들을 도끼로 한 마리씩 때려잡았습니다. 카센터에 대체 얼마나 많은 좀비들이 모였던 걸까요? 좀비들을 거의 다 잡고 나서 첫 번째 캐릭터가 가지고 있었던 K3 기관총을 회수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좀비 시체들을 이잡듯이 뒤져봤지만 제 시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좀비가 된 첫 번째 캐릭터를 찾기 위해 사이렌도 들어봤지만 오라는 그 녀석은 안 오고 잔챙이 좀비들만 뭉탱이로 왔습니다. 어떻게든 그 첫 번째 캐릭터의 장비를 회수하겠다는 진념 하나로 수백 마리의 좀비들을 때려잡고 녹화까지 중단하며 제 첫 번째 캐릭터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던 45일차에 좀비가 된 첫 번째 캐릭터가 지발로 찾아왔습니다. 하도 안 나타나면 진짜로 포기하려고 했는데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총기와 탄약, 음식들을 회수하는 데 성공하고 46일차부터 다시 건축물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근접 무기로 일일이 때려잡는 것보단 총으로 쏴서 잡는 게 몸도 마음도 편하고 훨씬 낫군요. 이 2층짜리 집은 방 개수가 되게 많네요. 이런 집을 수색할 땐 아파트나 빌라 못지않게 조심해야겠습니다. 47일차 새벽에도 거리에서 좀비들을 불러 모아 싸그리 쓸어버리는 시간을 가지고 원룸과 투룸빌라 단지를 수색하며 거리로 나오지 않은 좀비들을 응징했습니다. 오후에 방독면 필터를 새걸로 교체한 다음에 47일차 밤 8시 기준으로 현재까지 잡은 좀비 숫자를 봤습니다. 743마리군요. 첫 번째 캐릭터가 죽을 때까지 잡은 좀비 숫자도 포함하면 5873마리나 되는군요. 48일차에는 거리나 주택에서 좀비들을 잡다가 느낀 건데 세마 4동은 상가보다 주택이 더 많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마 3동은 2층짜리 상가 건물은 물론이고 3층짜리 상가 건물도 흔하게 볼 수 있었는데 세마 4동은 빌라와 2층짜리 단독주택이 많더라고요. 49일차입니다. 새벽 3시 기준 제가 잡은 좀비 숫자는 980마리, 첫 번째 캐릭터 기록까지 포함하면 6060마리의 좀비들을 잡았습니다. 좀비 소환술 파티와 주택 수색이 반복되던 49일차엔 무슨 학교 같은 건물을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여긴 주민센터였습니다. 주민센터는 나중에 수색하기로 하고 세마 4동에 진입한 이후 오랜만에 보는 상가 건물 하나를 확인하고 뭉탱이로 모여든 좀비들과 광란의 파티를 즐긴 다음에 50일차에 주민센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1층 전체를 판자로 막아놓고 꼭대기 층까지 커튼을 친 걸 보면 주민센터 직원들이 이 건물을 일종의 대피소로 쓰다가 전멸한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 내부는 리얼하게 잘 구현되어 있었고 노다지 건물답게 안엔 무기와 식량이 잔뜩 있었습니다. 노다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건물 크기에 비해 좀비는 의외로 많이 없었습니다. 탄약을 운반하며 수색을 하다가 에어로졸 폭탄을 얻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군사기지에 들어갈 때 써먹을 겁니다. 주민센터 수색을 끝낸 다음엔 피아노 학원이 들어서 있는 상가 건물도 수색을 마치고 좀비 사냥 쇼를 펼쳤습니다. 51일차입니다. 오전 8시 30분 기준으로 두 번째 캐릭터가 잡은 좀비 숫자가 1000마리를 넘겼습니다. 어딜 감히. 이날 오전엔 컨테이너와 소방서를 확인하고 오후부터 51일차 점심때까지 주택 수색을 반복했습니다. 오후엔 상가와 경찰서, 교회를 수색했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는지 눈 대신 비가 쏟아지네요. 곧 봄이 오려나 봅니다.
53일차입니다. 세마 사동까지 수색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공군기지로 갈 차례입니다. 공군기지로 가면 100발짜리 탄창을 잔뜩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긴 기지의 정문 출입로가 아니고 후문입니다. 출입로를 막은 모래주머니와 바리케이드를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게 부숴주고 본격적으로 공군기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이곳도 좀비들이 뭉탱이로 있는 마구리입니다. 군사기지답게 군인 좀비들도 꽤 많습니다. 사이렌도 틀지 않았는데 잔뜩 오네요. 생활관 수색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 좀비들이 깨작깨작 다가오네요. 찌끄레기들을 처리하고 본격적으로 생활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구형 생활관인 것 같습니다. 건물대가 많이 없는 걸 봐선 사용하지 않은 지 꽤 된 것 같네요. 이런 금속 셔터가 중화를 더럽게 잘 막네요. 위험하지만 나중에 밖에 나가서 처리해야겠습니다. 생활관 수색을 끝내고 아까 그 좀비들을 몽땅 쓸어버렸습니다. 밖으로 흩어졌던 녀석들도 잡아내고 다음 장소로 가던 중에 가출 좀비들을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더럽게 많네요. 잘못하면 인육 샌드위치가 되기 딱 좋은 길입니다. 몇 시간 동안 숲에서 기어나와 길막을 씌어나던 좀비들에게 총알로 통행세를 납부하고 54일차에 군사기지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좀비 떼거지들이 우글우글하게 많았습니다. 정문에서 좀비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의무대대 건물 앞 주차장에서 좀비 소환수를 썼습니다. 빨리 100발짜리 탄창을 얻으면 좋겠네요. 일일이 장전하는 거 여전히 불편합니다. 몇 시간 동안 기다리다 드디어 사냥쇼를 시작했습니다. 징글징글하게도 많이 왔습니다. 기관총을 다 쏠 때마다 탄창에 탄약을 일일이 채워주는 걸 반복하면서 약 4시간 넘게 전투를 치렀습니다. 다시 건축물 수색 재개합니다. 여기는 군인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사이렌으로 어그로를 많이 끌었지만 소수의 좀비들이 남아있었습니다. 55일차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군인 아파트 수색을 마치고 세마 신도시 민간인 거주지역에서 봤던 상가 건물도 확인했습니다. 군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회를 수색한 다음에 기지의 정문 출입로에서 좀비 소환수를 썼습니다. 좀비들이 다 모일 때까지 좀비들이 다 모일 때까지 세 번째 군인 아파트 수색을 빠르게 진행하고 뭉탱이로 모여든 좀비들한테 에어로졸 폭탄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뭐요, 그냥 화염병 아니요? 좀 실망스럽군요. 불타는 좀비들을 쓸어버린 다음에 56일차 아침까지 나머지 군인 아파트들도 모두 수색을 끝내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 의무대대였습니다. 딱 봐도 군인 전용 병원이었습니다. 건물은 2층짜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송대대입니다. 수송대대 주차장에서 좀비 소환수를 쓰고 몇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저승으로 보내줬습니다. 수송대대라서 그런지 커다란 차량 정비소가 3채나 있었습니다. 차량 정비소 2개는 먼저 수색을 끝냈고 수송대대 간부 근무실 건물에 있던 좀비들도 잡았습니다. 57일차입니다. 눈 뜨자마자 제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던 좀비들과 맞짱을 뜨고 세 번째 차량 정비소를 이런 게이씨 와다다다다다다. 잠시 소란이 있긴 했지만 세 번째 차량 정비소까지 수색을 마친 다음에 이번엔 생활관 건물이 4개나 밀집된 대대에서 사이렌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4시간 넘게 좀비들을 불러 모아 처리하고 58일차부터 생활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리얼하게 잘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현역 출신이 아니어도 3주간 훈련소 생활을 하는 사회복무요원 출신인데 생활관을 볼 때마다 논산 육군 훈련소가 떠올랐습니다. 생활관은 복도 곳곳이 셔터로 막혀져 있어서 밖으로 나오지 않은 좀비들이 생활관 안에 뭉탱이로 있었습니다. 생활관 수색은 59일차 아침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군기지의 또 다른 뒷문 출입로에서 좀비들과 전투를 치르는데 심한 스트레스 무들이 떠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갑자기 이게 왜 떴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방독면을 벗어놓은 상태인 줄도 모르고 그대로 좀비들과 싸워서 그런 거였습니다. 다행히 기적적으로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진 않았고요. 아무튼 폭풍우가 몰아치는 굳은 날씨 속에서 광란의 스트리트 파이트 클럽을 열어 제끼고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폐차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던 좀비들을 전부 지옥으로 보내고 현재까지 잡은 좀비 숫자는 2996마리, 첫 번째 캐릭터의 기록을 합하면 8076마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건물을 수색했는데 여전히 좀비가 더럽게 많았습니다. 60일차입니다. 벌써 3월이 왔군요. 탄약대대가 관리하는 벙커 형태의 무기고로 가던 중에 뭉탱이로 나타나 제 앞길을 가로막은 좀비 떼거지들을 전부 변사체로 만들어주고 벙커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생활관 수색부터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사이렌을 울렸는데 생활관 안에 좀비들이 징그럽게 많았습니다. 생활관 수색을 마친 다음엔 간부들의 근무실도 확인하고 61일차부터 본격적으로 무기고 털이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무기고에서 5.56mm 박스 탄창을 발견했습니다. 오, 나이스! 이제 기관총을 다 쓸 때마다 탄창에 탄약을 일일이 채우면서 장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첫 번째 무기고만 열었을 뿐인데 박스 탄창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새로 얻은 박스 탄창에 탄약들을 전부 채워주고 트렁크 용량 이슈 때문에 탄약들은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 아홉 번째 무기고는 내부 확인만 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어찌 가면 갈수록 쇠지렛대로 잠긴 문을 한 번에 못 여는 일이 늘어나네요. 탄약대대의 수색을 마치고 이번엔 사격장으로 왔습니다. 무기고도 같이 있네요.
무기고 내부도 확인했으니 다시 세마 사동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식량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62일차입니다. 편의점에서 1차로 식량을 채우고 다음엔 대형마트에서 2차로 식량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세마 3동의 대형마트 주차장으로 와서 99년형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보다 트렁크 용량이 살짝 더 큰 동일한 차종의 92년형 아맹 순찰차로 갈아타고 여기 마트에서도 식량을 몇 개 챙겼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잡은 좀비 숫자는 3,535마리, 첫 번째 캐릭터의 기록까지 합하면 총 8,615마리를 잡았군요. 이날 밤에 공군기지 후문으로 다시 와서 아직 숲속에 남아있는 좀비들을 싸그리 몰살시키고 63일차 아침에 사격장 인근에서 좀비 소환수를 통해 2차로 좀비들을 몰살시켰습니다. 다음엔 공군기지 활주로로 넘어가 뭉탱이로 좀비들을 끌어모아 일거에 처형시켰습니다. 세마신도시 공군기지가 마골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마골일 줄은 몰랐어요. 점심때까지 1차 좀비 웨이브를 막는 데 성공하고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저녁에 2차 좀비 웨이브를 시작했습니다. 공군기지가 워낙에 넓은 만큼 좀비 숫자도 더럽게 많네요. 하지만 1차 좀비 웨이브 때보단 상당히 적게 온 것 같습니다. 찔끔찔끔 오는 좀비들까지 처리하고 현재까지 잡은 좀비 숫자를 봤습니다. 4,065마리, 첫 번째 캐릭터의 기록과 더하면 무려 9,145마리를 잡았습니다. 공군기지의 나머지 구역과 세마신도시 1, 2동 또 다른 군사기지에 있는 좀비들까지 합하면 무려 2만 마리 정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4일차입니다. 활주로 옆에 있는 전투기 경납고를 열었는데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네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경납고 출입구가 벽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경납고를 확인하는 동안 사이렌을 틀어놓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경납고를 수색하고 나서 암행순찰차 주위로 몰려든 좀비들을 초토화시키고 이번엔 관제탑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경납고도 확인했습니다. 와다다다다다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경납고도 좀비 없는 거 확인하고 이번엔 관제탑을 수색했습니다. 관제탑은 좀비가 출입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활주로를 벗어나 초소들을 확인하러 돌아다니며 곳곳에 숨어있던 좀비들도 씨를 말려버리던 중에 웬 또 다른 관제탑과 생활관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시설이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맵 제작자분만이 아실 것 같습니다. 65일차입니다. 이틀 만에 활주로에서 좀비 소환수를 썼습니다. 이틀 전보다 확실히 좀비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잠시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사이렌을 틀었습니다. 4차 좀비 웨이브까지 끝내고 활주로 왼쪽에 있는 전투 비행대대의 시설물들을 수색했습니다. 공군 소방대 시설을 확인하고 몇 건물도 확인하려는데 갑자기 좀비들이 뭉탱이로 몰려왔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듣고 뒤늦게 온 녀석들인 것 같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사이렌을 한 번 더 틀고 간부들이 근무하는 건물도 확인합니다. 다 꺼지라고. 66일차입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암행순찰차에 기름을 채울 때가 와서 근처에 주차된 차들의 기름을 빼내 암행순찰차에게 먹였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잠들고 오후 12시 40분에 일어났습니다. 차량 정비소 안에 있던 좀비들까지 제거하다 인육 햄버거가 될 뻔한 위기를 모면하고 지금까지 잡은 좀비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4,753마리, 첫 번째 캐릭터의 기록까지 합하면 9,833마리, 조만간 1만 마리 찍겠네요. 활주로 위병소에서 광란의 사냥 파티를 열어 제끼고 다시 사격장 무기고로 돌아와 그동안 써먹은 5.56mm 탄약을 충전했습니다. 67일차에는 다음 수색 장소로 가던 중에 좀비 떼거리들을 두 번 만났습니다. 이놈들의 친구들까지 두 번 불러서 쓸데없이 거창하게 장례식을 두 번 치러주고 밤엔 어떤 건물 앞에서 좀비 사냥쇼를 조이고 즐겼습니다. 68일차입니다. 이 건물은 식당과 노래방이 합쳐져 있었는데 저는 공익이라 실제 군부대 안에도 이런 건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 PX 건물 쪽에서 좀비들이 뭉탱이로 넘어오네요. 드디어 PX에 들어왔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맥심 잡지가 없네요. PX에선 팔고 있을 줄 알았는데 금방 품절됐나 봅니다. 까비. PX에서 식량을 충전하고 근처에 있는 컨테이너 집을 확인한 다음에 병영식당도 수색했습니다. 69일차입니다. 여기는 공군기지의 지휘본부입니다. 마침 여기에 경찰차가 2대나 있길래 암행순찰차와 함께 얘네들을 좀비 소환용으로 써먹었습니다. 사방에서 사이렌이 울리니까 정신 나갈 것 같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좀비가 많이 안 와서 좀 아쉽네요. 몬스터 환자들이 키고 지휘본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좀비 소환수를 써먹어서 그런지 내부엔 좀비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문서 보관실이 많았습니다. 연병장을 돌면서 좀비가 또 없는지 확인해주고 저번에 대대적인 박멸 작전을 펼쳤던 생활관역 컨테이너에 숨어있던 좀비들도 처단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헌병대대, 군사경찰대대 무기고입니다. 여기도 무기고답게 다양한 무기와 탄약이 한 번에 열어라 좀! 이번엔 군사경찰대대 간부 사무실 앞에서 좀비 소환수를 쓴 다음에 간부들의 근무실을 수색하고 본격적으로 군사경찰대대 생활관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에비
71차 새벽 2시 기준 제가 지금까지 잡은 좀비 숫자는 5,347마리. 첫 번째 캐릭터의 기록까지 합하면 무려 1,427마리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의 기록을 뛰어넘은 건 물론이고 처음으로 1만 마리 넘게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좀비 박멸 작전 중에서 제일 많은 숫자이기도 합니다. 1층엔 차량 정비소, 2층엔 병영 식당이 들어서 있는 시설과 정문 위병소 수색을 마치게 되면서 드디어 세마신도시 공군기지 박멸을 끝냈습니다. 근데 정문 앞 도로가 장애물로 넘쳐나는군요. 하는 수 없이 여기서 좀비 사냥 파티를 여러 째 껴야겠군요. 몇 시간 동안의 기나긴 박멸이 끝나고 좀비들을 막기 위해 놓여진 컨테이너들을 모두 확인한 다음에 양주 한 병 들이키고 꿀잠 잤습니다. 71일차입니다. 이날부터 고속도로에서 하루 종일 광란의 파티를 조이고 즐겼는데 광란의 1차 파티를 즐긴 지 얼마 안 돼서 또 좀비들과 맞닥뜨리면서 광란의 2차 파티를 즐겼습니다. 다음엔 주유소 앞에서 3차 파티를 여러 째 끼고 기관총 탄약에 탄약을 채워주며 잠시 휴식을 가졌습니다. 공군기지만큼이나 고속도로에도 좀비들이 더럽게 많네요. 72일차 오전에는 주유소 건물을 수색했는데 제가 보고 싶은 맥심 잡지는 하나도 없었고 제가 보기 싫은 좀비들만 있었습니다. 주유소 수색을 마친 뒤에 다시 공군기지로 돌아가 탄약을 다시 재충전하고 세마 이동 출입로 앞에서 광란의 4차 파티를 열었습니다. 73일차는 잠도 안 자고 새벽부터 기관총을 갈겼습니다. 광란의 5차 파티를 끝내고 가던 중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방치된 구급차를 발견했습니다. 이때는 아직 세차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서 일단 구급차가 여기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갔습니다. 이번에 세마 이동의 남쪽 출입로 부근에서 아침이 올 때까지 사이렌을 튼 다음에 광란의 6차 파티를 조였습니다. 그나저나 존보이드 세계관에도 기후변화가 반영되었는지 3월 중순인데도 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어느새 비로 바뀌어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잡은 좀비 숫자가 6,000마리를 넘었고 첫 번째 캐릭터의 기록까지 합하면 무려 11,262마리를 잡았습니다. 열심히 박멸했던 세마 3동에 여전히 좀비들이 남아있었는지 세마 3동 출입로 앞에서 좀비 소환수를 썼더니 좀비들이 뭉탱이로 놀러왔습니다. 얼마 안 가서 사이렌을 작동시키려고 했는데 사이렌 시스템이 맛이 가버렸네요. 전날에 킵해놨던 구급차로 갈아타고 74일차에 다시 공군기지로 돌아가 탄약들을 대부분의 트렁크에 한가득 채웠습니다. 이 구급차는 트렁크가 여러 개 있어서 좋더라고요.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밤을 새서 오후 1시 반부터 10시간 동안 취침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무기고를 왔다리 갔다리 하며 탄약들을 챙긴 다음에 위스키 한 병 마시고 다시 4시간 동안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려는 곳은 세마신도시 맵에서 제일 남쪽에 위치한 외곽 마을입니다.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4차례 정도 좀비 소환수를 써서 좀비들을 모두 쓸어버리고 갔습니다. 세마신도시 도심과 매우 멀리 떨어진 외진 곳인데도 좀비들이 뭉탱이로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 도시를 배경으로 한 맵이라 그런지 외진 곳의 좀비 숫자도 어마무시합니다. 얼마나 많은 좀비들이 튀어나올지 사이렌 좀 틀었는데 마을 중심부가 아닌데도 더럽게 많은 좀비들이 기어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마을 수색 시작합니다. 여기는 컨테이너 주택으로만 마을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 개수에 비해 좀비들이 많았습니다. 세마신도시 남쪽에 있는 또 다른 마을입니다. 여긴 일반 주택과 상가가 있어서 그런지 좀비가 더 많았습니다. 정말 우글우글 뽕뽕한 수준으로 많아요. 심지어 여긴 마을 중심부도 아니고 출입로입니다. 몇 시간에 걸쳐 구급차 주위로 몰려든 모든 좀비들을 싸그리 없애고 78일차엔 거의 해가 떠있는 시간 내내 재정비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잡은 좀비 숫자는 7,230마리. 첫 번째 캐릭터의 누적 기록을 더하면 12,310마리를 잡았습니다. 전날에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도 좀비가 깨작깨작 한 마리씩 등장했습니다. 드디어 마을로 진입했습니다. 대규모 전투를 벌이기 전에 미리 방독면 필터를 갈아주고 좀비 소환수를 쓴 상태로 뒤로 후퇴하겠습니다. 이번엔 과연 얼마나 모였을까요? 와우, 와다다다다다다. 79일차입니다. 전에 봤던 마을만큼은 아니어도 여기도 컨테이너 집이 꽤 자주 보였습니다. 게다가 여긴 그 마을보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큰 곳이라 좀비들도 더 많았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니 도서관이 나왔습니다. 밖에 좀비들이 잔뜩 있었던 것과는 달리 도서관 안엔 좀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80일차입니다. 상가 건물 앞에 뭉탱이로 모여있던 좀비들을 쓸어버리고 사이렌을 틀었더니 좀비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더럽게 많네요. 이 마을에 있는 상가는 도심에 있는 상가 건물과 별 다를 바 없었고 토론빌라와 단독주택들 또한 도심의 주택과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마을 규모는 작은 편인데 소방서와 경찰서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기를 수색하기 전에 좀비들과 광란의 파티를 조이고 즐겨주는 것 일상이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탄약을 새로 충전하고 소방서 수색까지 끝난 다음에 82일차에 마을 북쪽에 위치한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원활한 내부 수색을 위해 약 5시간 동안 좀비들을 밖으로 불러 모아 쓰러뜨리고 재정비 시간을 가진 뒤에 교도소 감시탑에서 디펜스 전투를 펼쳤습니다.
교도소 내부는 82일차 밤 11시 20분에 진입했습니다. 교도소 안엔 건축물이 여러 개 있었는데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은 정확히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지만 1층엔 대기실 같은 공간이 있었고 2층엔 면회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두 번째 건물은 죄수들과 교도관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조리실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여긴 곳곳에 나무들이 빼곡하게 자라 있어서 돌아다닐 때 매우 위험하네요. 다음은 수감시설입니다. 수감시설 내부에도 좀비들이 많았는데 밖에도 좀비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수감시설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처리한 좀비 시체에서 수감시설 열쇠를 얻어 쉽게 철창문을 열게 됐습니다. 복도는 물론이고 죄수들의 방도 좀비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로즈우드 교도소만큼은 아니어도 충분히 위험한 마골입니다. 수감시설은 총 2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죄수들의 방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좀비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주고 다른 수감시설과 연결된 중간 복도이자 교도관들의 근무 공간이 구현된 곳도 확인했습니다. 여긴 무기고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야, 잠깐만 기다려봐. 휴, 하마터면 인육 풀코스 요리가 될 뻔했습니다. 두 번째 수감시설은 잠시 건너뛰고 세 번째 수감시설로 들어왔습니다. 1층 수색을 끝내고 2층을 확인하기 전에 밖에서 철창을 시끄럽게 두드리는 좀비들을 떼어냈습니다. 자꾸 철창을 두들겨서 정신 나갈 것 같았습니다. 2층에 갇혀있던 좀비들도 사형시킨 다음에 두 번째 수감시설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첫 번째 수감시설과 비슷하게 좀비 숫자가 많았습니다. 독방까지 확인한 끝에 교도소 수색이 모두 끝났습니다. 현재까지 잡은 좀비 숫자는 8,275마리, 첫 번째 캐릭터 포함 누적 13,355마리를 잡았습니다. 교도소 옆에 있는 교회를 수색하고 시골길로 이어지는 도로 한가운데에서 사이렌을 틀었는데 생각보다 좀비들이 많이 와서 좀 당황했습니다. 84일차입니다. 징글징글하게 많은 좀비들을 처단하고 시골 길바닥에 들어섰습니다. 죄송. 제가 여기로 온 이유는 이 지역에도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농촌 지역이라 집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 나무가 많이 자라 있어서 자동차가 지나다니기 힘든 게 함정이긴 합니다. 농촌 지역 수색은 다음 날인 85일차부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전 11시에 광란의 파티를 열어 제낀 다음에 오후 5시 50분에 들판 한가운데에 구급차를 놓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집들 모두 나무가 많이 있어서 자동차가 지나다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숲속에도 좀비들이 뭉탱이로 많았습니다. 저녁 7시 10분에 농촌 지역의 첫 번째 주택을 발견했습니다. 밤을 새가며 돌아다니기 위험한 지역이라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고 86일차 새벽 4시 반에 다음 주택으로 출발했습니다. 30분 동안 이동한 끝에 두 번째 주택을 발견했습니다. 여긴 첫 번째 집보다 넓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택이었죠. 6시 30분부터 30분 넘게 옥상에서 숲속에 숨어있는 좀비들을 눈에 보이는 족족 없애버리고 집 앞에 주차된 택시를 타고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이동했습니다. 8시 20분에 세 번째 주택 인근에서 좀비들한테 쌈 싸먹힐 뻔한 위기를 넘기고 세 번째 주택 수색도 끝냈습니다. 네 번째 주택까지 가고 나서야 알게 되는데 가정집 주변엔 좀비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 같았습니다. 옥상에서 추가로 좀비 사냥까지 하고 나서 오후 3시 20분에 다섯 번째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면서 좀비 무리를 4번 만나고 어쩌다 보니 주택이 아니라 포장도로를 따라 이동하게 됐습니다. 숲속 한복판에 왜 아스팔트 도로가 깔려있는지 잘 몰랐는데 도로를 따라 이동해보니 이곳에 연구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체감상 로즈우드의 비밀 연구소보다 스케일이 더 커 보였습니다. 시설이 시설인 만큼 연구소 주차장은 물론 내부에도 당연히 좀비들이 더럽게 많았습니다. 연구소 1층엔 사내 카페와 각종 연구실과 사무실, 구내 식당이 들어서 있었고 수색을 하는 와중에도 밖에서 좀비들이 계속 유입됐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육 샌드위치가 되기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87일차 오전 6시 기준 제가 잡은 좀비 숫자는 9,188마리, 첫 번째 캐릭터 기록 포함 총 14,268마리를 잡았습니다. 연구소 1층 좀비들은 다 잡았는데 연구소 밖에서 좀비들이 계속 유입됐습니다. 아무튼 밖에서 잠시 머리 좀 식히고 연구소 2층으로 진입했습니다. 올라가자마자 각종 장애물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꺼져 2층도 1층 못지않게 좀비들이 많네요. 동물 실험실로 추정되는 방에도 좀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입원실 같은 방도 있었는데 여기도 좀비가 많았고 입원실 밖에서도 좀비가 뭉탱이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옆에 기계실이 있었는데 여기서 좀비들이 많이 나왔나 봅니다. 입원실은 몇 개 더 있었는데 모두 입원실을 드나들 수 없게 출입문을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입원실 안의 상황을 보면 단번에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죽어?
기습 공격을 당해버렸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물린 건 아니었고 찢어진 상처를 입었는데 진짜 조심해야겠습니다. 저의 주무기인 K1 기관단총은 진작에 탄이 바닥나버렸고 K3 기관총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탄을 아껴야 해서 K5 권총만으로 몰려오는 좀비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팔을 다친 상태에서 총을 쏘니까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안되겠습니다. 후퇴하겠습니다. 탄약을 재충전하기 위해 다시 구급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구급차가 있는 곳까지 오랫동안 걸어가야겠군요. 최대한 발소리를 줄이며 이동했지만 좀비들을 아예 만나지 않을 수는 없었고 저를 쫓아오는 좀비들을 일일이 상대했습니다. 구급차의 위치를 헷갈려서 오랫동안 헤맨 끝에 연구소에서 출발한 지 약 6시간 만에 구급차가 있는 곳까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늦은 오전까지 탄창에 탄약들을 전부 채워주고 그새 주변에 스멀스멀 다가온 좀비들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오후 5시에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5번째 주택으로 출발했습니다. 중간에 좀비 떼거지들을 5번 만났고 5번째 주택 앞에서도 떨거지들을 만난 다음에 집을 수색했습니다. 이 집은 2층짜리였습니다. 89일차 새벽 2시에 연구소로 다시 왔습니다. 그새 좀비들이 다시 또 들어왔습니다. 1층에 새로 들어온 좀비들 먼저 때려잡고 저번에 수색을 마치지 못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입원실을 확인 안 했었군요. 여기는 다른 입원실보다 철저하게 막아놨네요. 잠깐만, 다 꺼져. 응애! 다른 구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군 누구슈? 여긴 입원실뿐만 아니라 창고와 연구소 고위급 간부 사무실로 추정되는 방도 있었습니다. 오후 1시 10분에 연구소 소탕 작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계절이 완전 봄이 됐으니 내복을 버려야겠습니다. 구급차로 돌아와 빈 탄창에 탄약을 다시 채워주는 시간을 가졌고 91차에 농촌 지역을 벗어나 다시 교도소가 있는 마을에 와서 좀비 사냥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녁에도 한바탕 파티를 연 다음에 외딴 곳에 홀로 있는 2층짜리 주택을 발견해 여기서 하룻밤 머물렀습니다. 91일차입니다.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안개 속에서 사일런트 힐마냥 좀비들을 때려잡고 세마 신도시의 또 다른 군사기지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세마 부대라는 이름의 육군기지입니다. 여기도 차량이 쉽게 지나다닐 수 없게 입구에 각종 장애물들이 설치되어 있군요. 피난민들이 이곳으로 왔었는지 부대 정문 앞에 많은 텐트가 있었습니다. 기지로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한바탕 좀비들을 쓸어버리고 현재까지 잡은 좀비 숫자를 보니 1만 마리 넘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의 기록까지 더하면 15,384마리를 잡았습니다.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부대 앞에 있는 컨테이너 주택도 확인한 다음에 재정비를 마쳤습니다. 92일차 자정에 세마 부대에 진입했습니다. 위병소를 먼저 수색하고 구급차를 연병장에 세워뒀습니다. 저는 사이렌을 틀어둔 채 무기고를 수색했습니다. 새벽 4시에 좀비들을 처리하러 나갔습니다. 기지의 규모는 작아도 좀비들은 더럽게 많네요. 와다다다다다다. 그럼 다시 기지 수색을 재개하겠습니다. 간부들의 근무실이 있는 건물을 수색하는데 계속해서 좀비들이 들어왔습니다. 탄약을 가지러 무기고로 다시 가던 중에도 좀비들이 뭉탱이로 몰려왔습니다. 무기고와 구급차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며 탄약을 옮기던 중에도 좀비가 한 마리씩은 꼭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탄약들을 다 옮긴 다음에 다음 건물을 수색하던 중에 인육 햄버거가 될 뻔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말로만 듣던 싸지방이라는 방이군요. 이 건물 뒤편에 생활관이 있었는데 여긴 좀비가 더 많았습니다. 이 육군기지도 생활관이 구형 생활관과 신형 생활관이 공존하는 부대였는데 공군기지와 차이점이 있다면 공군기지는 구형 생활관은 버려져 있고 신형 생활관만 사용했던 반면 육군인 세마 부대는 구형과 신형 생활관을 같이 쓰는 기지였습니다. 신형 생활관 수색도 모두 마치고 공군기지보다 규모가 작은 PX도 확인했는데 아쉽게도 맥심 잡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병영식당. 이런. 정말 그지 같네요. 침입 경보기가 멈출 때까지 구급차에 숨어서 탄창에 탄약을 채워준 다음에 구급차 주변으로 다가오는 좀비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광란의 파티를 즐겼는데 기지에 생각보다 좀비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얘네들은 기지 안에 있던 것들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철조망 밖에 있던 좀비들이 어딘가로 행진하면서 기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좀비들을 저승길로 보내면서 좀비의 유입 경로를 추적했는데 저쪽에 철창문이 뚫려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외부 훈련장과 연결되는 통로인 것 같습니다. 숲속의 좀비들을 모두 끌어모으기 위해 자동차 경적으로 어그로를 끌어서 뭉탱이로 몰려오는 좀비들을 싸그리 살처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더럽게도 많네요. 일단 기지 밖으로 몰려오는 좀비들 먼저 제거했고 이제 기지 내부에 남아있는 좀비들도 없애야죠. 8시간 동안 이어진 좀비들과의 전쟁을 잠시 쉬기로 하고 탄약을 재충전하는데 자꾸 찌끄레기들이 방해하러 나타나서 너무 짜증났습니다. 현재까지 잡은 좀비 숫자는 11,444마리. 첫 번째 캐릭터의 기록을 더하면 16,524마리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재정비를 마치고 다시 좀비 사냥을 재개했습니다. 기껏 힘들게 수색했던 생활관에 다시 숨은 좀비들을 찾아 처단하고 경보기가 울렸던 병영식당으로 다시 갔습니다. 화장실을 수색하는데 자꾸 밖에서 좀비들이 쳐들어왔습니다. 1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맞다이를 뜨고 나서 병영식당 주위로 몰려드는 좀비들도 제거한 다음에 기지 주변을 돌아다니며 나무들 사이에 숨은 좀비들을 박멸하고 차량
차량 정비소를 수색하고 의무대도 수색하다가 인육 레스토랑이 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기지 제일 안쪽엔 또 다른 무기고가 2개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좀비들을 전부 제거하고 나서 95일차 자정에 무기고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여긴 공군기지에서 봤던 무기고와 똑같았습니다. 무기고 수색을 하고 나서 외부로 이어진 길을 따라가 봤는데 여기엔 야외 사격장이 있었습니다. 이 주변에도 좀비들이 뭉탱이로 많았습니다. 드디어 육군기지 수색도 끝났습니다. 이제 세마 이동으로 가겠습니다. 그새 고속도로에 새로 나타난 좀비들을 처단해가며 세마 이동의 제일 남쪽에 있는 외딴 집으로 향했습니다. 숲속에 주택이 2채 있었는데 장갑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니 이 집주인들은 모두 범상치 않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응애? 어딜 감히 그냥. 96일차입니다. 주택 수색을 마치고 세마 이동에 진입했습니다. 세마 1, 2동이 없었다면 아마 96일차의 박멸 작전이 끝났을 텐데 세마 1, 2동의 존재 때문에 수색이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세마 이동만 해도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파트 주차장 앞에 사이렌을 틀어놓고 상가 수색을 하러 왔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오랜만에 맥심 잡지를 발견했습니다. 오, 나이스. 상가 건물 수색을 마치고 구급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뭉탱이로 몰려든 좀비들을 쓸어버리고 주차장에서 경찰차를 발견했습니다. 좀비 소환용으로 써먹기 딱 좋네요. 그럼 잠시 후퇴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밤이 되자 빗줄기가 강해졌습니다. 또 폭풍이 온 모양입니다. 밤 10시 무렵에 경찰차 주위로 모여든 좀비들을 기관총으로 썰어버리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좀비 소환용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여기서 사이렌을 틀겠습니다. 97일차입니다. 새벽 3시에 사이렌을 듣고 찾아온 좀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주고 뒤늦게 찔끔찔끔 오는 좀비들도 없앤 다음에 다른 아파트 앞에서 좀비 소환수를 썼습니다. 오후 3시에 이것들을 저승으로 보내고 여기서 좀 더 이동한 다음에 사이렌을 또 틀었습니다. 이번엔 생각보다 좀비들이 적게 왔습니다. 단지 중심에서도 사이렌을 틀어놓은 채 본격적으로 아파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보통 낮게는 3층, 높게는 6층까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아본 적은 없지만 어렸을 때 친구가 사는 아파트는 자주 가본 적이 있어서 아파트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압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자면 제작자분께서 아파트 내부 구현을 훌륭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98일차 새벽에 아파트 1층 전체를 수색하고 나서 사이렌을 틀어놨던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왔는데 경찰차 사이렌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좀비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좀비 숫자가 엄청 많이 줄었고 아파트를 수색하면서 중간중간에 집집마다 식량 수급도 넉넉히 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아파트 단지 규모가 워낙 커서 일일이 수색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단지를 수색하는 내내 잠도 안 자고 수색했는데도 말입니다. 이 단지 아파트는 98일차 저녁 6시 30분에 수색을 마쳤고 3층짜리 아파트와 달리 상대적으로 좁았던 6층짜리 아파트는 98일차 저녁 7시 20분부터 수색을 시작해 99일차 밤 9시 30분에 수색을 끝냈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4층짜리였는데 98일차 밤 10시 50분에 수색을 시작해 100일차 오후 3시에 수색을 마쳤습니다. 존보이드 박멸 작전을 하면서 100일 동안 생존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네 번째 아파트는 수색을 시작하기 전에 좀비 소환수를 써서 먼저 좀비들을 저승으로 보내줬습니다. 이 아파트는 총 4층짜리였는데 100일차 밤 11시 50분부터 101일차 오후 3시 20분까지 수색을 했습니다. 아파트 수색 장면이 무한 반복으로 나오니 5번째 아파트부터 넘기겠습니다. 나머지 아파트들까지 전부 수색하고 나니까 108일차 오후 4시 10분이 됐습니다. 거의 2주 가까이 걸렸습니다. 정말 어질어질하네요. 아파트 수색이 끝났으니 이제 상가 수색을 해야죠. 상가 건물들은 세마 3, 4동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대신 세마 이동에 대형 마트가 있었는데 마트 내부는 이따가 들어가기로 하고 주차장에서 좀비들과 광란의 파티를 조이고 즐긴 다음에 주유소 내부에 뭉탱이로 있던 좀비들도 전부 지옥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대형마트도 아파트 단지처럼 마골 그 자체였는데 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고 내부에도 좀비가 엄청 많았습니다. 마트 안에 있던 좀비들도 싹 다 살처분하고 나서 어떤 걸 팔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각종 식량과 가구, 가전제품은 물론 맥심 잡지와 의약품, 옷도 팔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총과 탄약을 파는 코너도 있었습니다. 1층엔 푸드코트와 주차장, 2층엔 마트가 있다면 3층엔 영화관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 대형마트는 그냥 마트가 아니라 거대한 복합 쇼핑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색을 마치고 주차장에서 보안관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마침 구급차의 내구도가 서서히 마탱이가 가고 있었는데 잘 됐습니다. 구급차에 있던 짐들을 전부 보안관 트럭으로 옮겨주고 111일차에 다시 마트로 들어가 트렁크가 꽉 찰 만큼 식량들을 많이 챙겼습니다. 쇼핑몰과 주유소 뒤편에 공원이 있었는데 여기서 좀비 소환수를 썼더니 쇼핑몰 주차장에서 2번이나 사이렌을 틀어서 잡았는데도 여전히 많은 좀비
좀비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공원 화장실을 쐐하고 나서 호숫가에서 다시 한번 사냥쇼를 펼쳤습니다. 현재까지 잡은 좀비 숫자는 13,316마리. 첫 번째 캐릭터의 기록을 포함하면 18,396마리를 잡았습니다. 112일차입니다. 산책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또 다른 공중 화장실을 발견해 내부를 쐐한 결과 아무도 없었습니다. 쇼핑몰 앞에 있는 상가로 다시 돌아와 사이렌을 틀었습니다. 이 상가 거리는 절반만 수색을 한 상태라서 나머지 건물을 확인하기 전에 좀비들 먼저 불러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좀비들이 올 때까지 모텔이 있는 건물을 수색하고 나서 보안관 트럭 주위로 모여든 떨거지들을 없애고 피아노 학원이 들어서 있는 건물 1층 편의점에서 맥심 잡지를 얻었습니다. 제가 수색했던 아파트와 가까이 있는 상가 2층에서 뭉탱이로 있던 좀비들을 처리하고 공사장 컨테이너와 다른 상가 건물들도 호다닥 수색을 끝낸 다음에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세마 3, 4동과 달리 세마 1, 2동엔 학교가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자란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좀비 소환수를 쓰고 기다렸습니다. 트럭 주변에 좀비들이 많이 안 와서 좀 실망했는데 학교 안에 좀비들이 많이 들어왔더군요. 이놈들을 전부 요단강으로 보낸 다음에 113일차 새벽에 급식실 먼저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학교 본관과 급식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는데 여긴 본관과 급식실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본관으로 진입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던 세기말 대한민국의 흔한 학교 교실 풍경과 흡사하게 구현되어 있어서 감탄했습니다. 교실뿐만 아니라 교무실도 훌륭하게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엔 교실과 교무실뿐만 아니라 컴퓨터실과 도서실, 학생회실도 있었습니다. 학교를 모두 수색하고 나서 사고 차량들이 엉켜있는 사거리에서 좀비 소환수를 쓴 상태로 가전제품 매장과 노래방이 있는 상가 건물에 숨어있는 좀비들을 즉결 심판하고 모든 층이 공실 상태인 상가 건물도 빠르게 수색을 마쳤습니다. 와다다다다다다. 다음은 공원 남쪽에서 사이렌을 튼 상태로 컨테이너들을 빠르게 수색하고 돌아왔는데 그새 사이렌이 꺼졌는지 좀비들이 멀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좀비들을 찾아다니며 떠나가는 좀비들을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다시 한번 어그로를 끌어서 걸어다닌 시체들을 영원히 걷지 못하게 만들고 원룸 빌라에서 좀비들을 색출해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또 다른 아파트 단지입니다. 저번에 수색했던 복도식 아파트 단지와 달리 여긴 계단식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출입로 부근에서 사이렌을 틀어놓은 상태로 앞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수색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 단지처럼 여기도 마구리였습니다. 아이고 더럽게 많네요. 제가 있는 곳이 아파트 단지 동쪽인데 좀비들을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이렌을 몇 번 더 켜보니 기복이 심하긴 했지만 많은 수의 좀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내부 수색은 115일차 오후 4시 30분에 시작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 단지보다 세대수가 적어 보인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여기는 모든 아파트가 기본 5층으로 층수가 통일되어 있지만 여기도 방 개수가 많은 데다가 단지도 넓어서 복도식이나 계단식이나 수색 시간이 엄청 길었습니다. 계단식 아파트 단지 수색은 126일차 오후 3시 10분에 마쳤습니다. 여기도 아파트 단지 전체 수색에 11일이 걸렸습니다. 127일차입니다. 오랜만에 상가 거리를 수색하기 위해 좀비 소환수를 썼습니다. 상가 건물 수색은 그동안 많이 보여줬으니 스킵하겠습니다. 128일차 오후 5시에 상가 건물 수색을 모두 마치고 경찰서에서 탄약들을 재충전했습니다. 와다다다. 129일차입니다. 이 구역은 단독주택과 빌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좀비들은 똑같이 많았습니다. 한 주택가에서 사이렌을 킨 상태에서 단독주택을 수색하고 옥상에서 얘네들을 향해 기관총을 쐈는데 생각보다 쾌감이 쩔었습니다. 확실히 아파트 단지보다 빌라 단지를 수색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방 개수도 빌라가 더 적은 편이고 무엇보다 세대수도 적어서 수색 시간이 그리 길지도 않습니다. 130일차 저녁에 지도엔 표시되어 있지 않은 어떤 비포장 도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이곳에 농촌 지역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131일차까지 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곳곳에 퍼져있는 좀비들도 잡고 주택도 수색을 마쳤습니다. 132일차 기준 지금까지 제가 잡은 좀비 숫자는 14,955마리이고 첫 번째 캐릭터의 기록을 더하면 무려 2035마리를 잡았습니다. 존보이드를 하면서 2만 마리의 좀비를 잡은 건 처음이군요. 134일차엔 상가 거리에 주차된 소방차를 발견해 기존의 보안관 트럭을 버리고 소방차로 갈아탔습니다. 세마이동 수색은 137일차에 끝났습니다. 계절도 벌써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군요. 도로를 가로막은 자동차들을 치우며 세마 신도시의 마지막 도시민 세마 1동으로 향했습니다. 138일차에 세마 1동에 들어가기 전에 한바탕 소란을 일으켜주고 세마 1동에서 제일 먼저 수색한 건물은 대형 병원입니다. 마구리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비가 적었습니다. 라고 생각한 순간 좀비들이 뭉탱이로 나타났습니다. 이래서 좀비가 없다고 안심하면 안됩니다. 병원은 응급실과 입원실은 물론 조리실과 수술실, 격리병동 비스무리한 곳까지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와다다다다다다. 세마 1동도 좀비들이 더럽게 많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있긴 했지만 단지급 규모로 있진 않았고 세 채만 있었습니다.
142일차엔 소방서를 수색하다가 그대로 좀비들의 단체 회식 메뉴가 될 뻔했고 144일차엔 노다지 상가 건물에서 카타나를 획득했습니다. 이날 밤엔 세마 일동의 유일한 학교인 세마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별관 1층에 급식실이 있고 그 위에 강당이 있거나 본관 1층에 방송실이 위치해 있는 등 제가 다녔던 중학교와 구조가 겹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학교 도서관에 맥심 잡지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도서실에 왜 성인 잡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 나이스. 146일차인 한 서점에서도 맥심 잡지를 하나 발견했고 옆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서점에서도 맥심 잡지를 추가로 얻었습니다. 와다다다다다다. 응애! 어우 큰일 날 뻔했네. 어우 이런. 어딜 감히 그냥. 153일차엔 한 빌라를 수색하다가 그대로 인육 샌드위치가 될 뻔했고 그 다음 날인 154일차에 편의점을 털려다가 창고에서 좀비들이 뭉탱이로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 기관총으로 편안하게 쓸어버렸습니다. 꺼져. 세마 일동 수색은 운전면허 시험장을 마지막으로 156일차에 끝이 났습니다. 세마 일동까지 수색이 끝난 다음엔 161차까지 고속도로에서 남은 좀비들을 지옥으로 보내줬고 161일차부터는 세마 신도시의 마지막 농촌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소방차가 진입할 수가 없어서 소방차 트렁크에 있던 짐들을 탄약과 기름을 제어하고 전부 가방에 집어넣어주고 마침내 162일 만에 세마 신도시 좀비 박멸 작전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세마 신도시를 돌아다니며 잡은 좀비 숫자는 무려 19,830마리, 첫 번째 캐릭터의 기록까지 합치면 24,940마리를 잡았습니다. 작전 기간은 물론이고 좀비 사냥 숫자도 당분간은 기록이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세마 신도시에 이렇게 많은 좀비들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기관총보단 역시 반자동 샷건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